얘들아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비문학 과학 중에서 두 번째 영역인 생물제시문을 알려줄 거야. 생물제시문을 알려주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 선생님이 물리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 제시된다라고 했지?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된다라고 했지? 정의,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 또 하나는 대상 간의 관계라는 형태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시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쌤이 생물 제시문을 알려줄 건데, 선생님이 오늘은 좀 수업 방식을 정반대로 해보게. 저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미리 알려준 다음에 그걸 제시문에 적용하는 것들을 보여줬잖아. 오늘은 그 반대의 과정으로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제시문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렇다면 생물 제시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귀납적인 방법을 쓸 거야. 저번 시간에 썼던 방법은 연역적으로 결론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구체적인 예로 갔단 말이야.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는 구체적인 예를 먼저 본 다음에 결론으로 도달하는 귀납적인 방법의 수업을 해볼게. 깨알같이 연역과 귀납을 알려준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저번 시간이랑 좀 다른 점은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었잖아. 근데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오늘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할 거야. 태블릿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일부 친구들이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 조금 더 제시문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지, 경빈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해줄게. 그 이유는 제시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야. 그러면 일단 생물 제시문은 과학 영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기출되는 빈도를 보이는 제시문이야.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물리제시문이 가장 많이 기출이 돼. 두 번째로 많이 기출되는 건 생물이야. 세 번째로 많이 기출되는 건 지구과학이야. 물론 생물이랑 지구과학이 막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관계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생물을 알려줄 건데 쌤이 예고했듯이 쌤이 뭘 알려줄 거냐면 먼저 생물 제시문을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특징을 한번 물어보는 수업을 할 거야. 그렇다면 쌤이 퀴즈를 낼 게 무엇인지 분명하지. 저번 시간에 퀴즈 냈던 거랑 똑같아. 그렇다면 생물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 제시되느냐가 여러분들이 요번 주 수업을 듣고 쌤한테 퀴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두 번째 제시문을 먼저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얘들아, 두 번째 제시문인데 쌤이 오늘은 생물 제시문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방식이랑 문제를 푸는 순서랑 접근하는 방법을 같이 알려주는 수업을 해볼게. 얘들아, 일단 선생님은 제시문을 만나면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제시문을 풀 때는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 분석을 먼저 해. 얘들아, 선생님은 제시문을 풀 때 뭘 먼저 한다? 제시문을 먼저 본다? 문제를 먼저 본다? 나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쌤이 아직 비문학의 문제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잖아. 그래서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조금은 들어봤는데 아무튼 지금 머리에 정리된 상황은 아닐 거야. 아무튼 이런 유형 수업은 3학년이 되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쌤이 중간중간에 유형을 알려주면서 수업을 해줘 볼게. 첫 번째 제시문이 아니라 두 번째 제시문이야, 얘들아. 두 번째 제시문에서 첫 번째 문제가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나왔어. 선생님이 볼 때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를 하는 게 필요할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유형을 알려준다라고 했잖아. 유형을 필기하면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문제에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나왔잖아. 이 이해한 내용이라는 말은 비문학 문제에서 발문으로 겁나 많이 사용되는데 이 이해한 내용이랑 비슷한 의도를 가진 발문을 몇 가지만 더 알려줄게. 하나는 뭐냐면 알 수 있는 내용, 요런 발문을 가진 문제도 있어.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일치하는 거냐, 일치하지 않는 거냐라는 발문을 가진 애도 있어. 쌤이 요렇게 세 마리를 썼잖아. 잘 기억해. 요렇게 세 마리의 발문이 나오면 선생님은 요런 문제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요런 발문 말고 혹시 요런 발문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거, 요런 발문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얘들아, 요런 발문이랑 쌤이 아까 말해줬던 세 가지 발문이랑은 전혀 문제 유형이 다른 거야. 비문학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는 발문이 달린 애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세부정보 문제 발문 유형 세 가지와 설명이란 말이 달린 문제와 차이점을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요게 선생님이 이번 주 수업에서 내는 두 번째 퀘스천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쌤이랑 같이 이제 5번 문제를 보는데 요런 문제는 세부 정보라는 거야. 얘들아, 세부 정보는 뭐냐면 요 선택지들을 한번 보면 제시문의 큰 전체적인 화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본다라는 거야. 요러한 유의 문제를 무슨 정보 파악이라고 한다? 세부 정보 파악이라고 한다. 크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크게 물어보는 문제는 따로 있어, 발문이. 쌤 거의 정답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 퀴즈에 대해서. 오케이? 아무튼 요렇게 작게 물어보는 문제를 세부 정보라고 하는데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런 세부 정보 문제는 선택지를 구성하는 내용이 영역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는 물리를 알려줬잖아. 얘들아, 물리 제시문의 세부 정보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될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어. 1. 정의 내린 대상이 선택지로 겁나 많이 구성됐어. 맞지? 그 다음 얘들아, 2. 두 번째는 공식이 나오면 공식도 선택지로 많이 물어봤어. 3. 대상 간의 관계도 많이 물어봤어. 이게 물리제시문의 세부 정보를 구성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생명과학, 즉 생물제시문인데, 오케이? 이 생명과학이랑 생물제시문의 가장 선택지로 많이 제시되는 애는 요 1번과 같은 애야. 얘가 뭘까 도대체? 1번과 같은 애라 그랬는데 1번과 같은 애가 뭘까? 알부민과 같은 작은 단백질들은 기점하게 당 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가 억제될 수 있다. 이걸 선생님이 풀어주면 결국은 얘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 요소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선택지였어. 결국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요거인 거야. 즉 얘들아, 생물 제시문은 말하고자 하는 큰 화제가 나온다면 그 화제의 하위 항목이 나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위 항목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쌤이 예를 하나만 들어줘 볼게. 얘들아, 심장이 있어. 심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4개로 쪼갰어. 왜 4개로 쪼갰는지 너무나 잘 알겠지? 여기 위에가 방, 여기가 실, 여기가 방, 여기가 실. 맞지? 심장은 이렇게 4개로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는 제시문은 심장에 대해 설명을 하는 제시문이겠지. 그럼 얘들아, 심장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뭐로 쪼개야 돼? 요렇게 구성 요소 4가지로 쪼개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심방과 심실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판막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 판막의 역할이 뭘까? 피가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거야. 왜냐면 심장이 수축돼서 피를 내보내는데 동맥으로 이 피가 거꾸로 흘러가면 안 된단 말이야. 선생님 생명과학 굉장히 잘 알지? 그러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생명과학은 지금 쌤이 말한 것처럼 요런 이야기야. 심장에 대해 알려주려면 그 심장의 하위 항목인 방, 실 요런 애들을 쪼개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지. 요런 애들을 선생님은 뭐라고 부를 거다? 구성 요소라고 부를 거고, 이 구성 요소에 뭘 파악하는 게 겁나 중요하다?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야. 즉 생명과학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요런 형태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요런 것들이 세부 정보의 선택지로 많이 구성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얘들아, 하나만 더 설명하면 지금 여기에서 방실이었는데 얘네들이 한 방에 빡 작용을 하니 아니면 순서가 있니? 순서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생명과학 제시문의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심장에서 피가 순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서가 있게 설명을 해야 돼. 단계, 순서가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요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과정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너무 뻔하다. 생명과학 제시문에서 겁나 중요한 정보는 순서, 단계별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정리를 하면 이 세부 정보 문제의 선택지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 거야? 구성 요소의 역할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다. 근데 단순한 역할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뭐별로 파악해야 된다? 단계별로 파악해야 된다. 요러한 내용들이 뭐로 구성된다? 생명과학 제시문의 선택지로 제시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유형 설명을 해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세부 정보라는 유형은 세 가지 발문이다. 이 세 가지 발문을 갖고 있는 세부 정보 문제는 비문학의 영역에 따라 구성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 얘는 생명과학 제시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 정보에 구성되는 내용은 구성 요소의 역할과 단계별로 물어보는 내용이 선택지로 구성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두 번째는 6번 문제인데 이제 6번 문제에 겁나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왔단 말이야. 얘들아, 생명과학 제시문의 특성은 시각 자료가 겁나 많이 나온다라는 건데 얘들아, 이 시각 자료는 글의 중심 화제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글에서든 뭔가 시각 자료를 준다라는 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황이란 사람의 사상이 정리가 된 제시문이 있었다라고 해봐. 그 제시문에 이황 그림, 이황을 그려놓은 초상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이황의 사상이랑 이황의 얼굴은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글에서 시각 자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글에서 가장 중심 화제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는 시각 자료를 만나면 무조건 시각 자료를 먼저 봐야 돼, 안 봐야 돼? 무조건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정리를 하면 시각 자료는 무슨 화제이다? 중심 화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또 하나, 얘들아, 두 번째 건 뭐냐면 이 시각 자료는 이 중심 화제에 대한 뭘 보여주냐면 설명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설명 방법이 정의, 뜻을 풀어주면 정의라고 해. 예를 들어주면 예시라고 해. 공통점을 말해주면 비교라고 해. 차이점을 말해주면 대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시각 자료의 설명 방법은 뭐냐면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분석이란 말도 들어보고 분류란 말도 들어봤지. 분석이란 말은 뭐냐면 구성 요소별로 설명을 해주는 설명 방법을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아까 쌤이 말했단 말이야. 생명과학, 생물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구성 요소의 역할이라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명과학 제시문에서는 요렇게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큰 화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말해주고 그 큰 화제의 그림 속에 작은 하위 항목들인 구성 요소들이 나오는 그림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생명과학 제시문은 그림으로 중심 화제를 보여줄 때가 많다. 플러스 알파 그 그림으로 중심 화제를 보여주는 건 그 그림을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그 중심 화제를 어떤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두 가지를 조합하잖아?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지는 거야. 즉,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얘의 역할, 얘의 역할, 얘의 역할, 얘의 역할, 얘의 역할.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지. 오케이. 아무튼 요런 문제를 시각자료 활용을 한 문제라고 해. 생명과학 제시문에서 완전 단골 손님인 거야. 그 다음 얘들아, 7번 문제는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기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일정하게 유지된대. 얘들아, 결국은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즉 동맥 혈압의 영향을 받는 게 사구체의 혈압인가 봐. 하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는 기억의 이유를 적절한 거 하자마자 6이 앞으로 넘어왔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얘는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잖아. 얘는 생략된 정보의 추론이라고 하는 문제야. 실제로는 생략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제시문 안에 다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 쫄면 안 되는 문제고, 제시문 안에서 저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러면 지금 얘는 쌤이 기억을 먼저 봤잖아. 기억을 먼저 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기억을 먼저 보고 나서 머리에 그 기억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생략된 내용을 훨씬 더 찾기 쉽다라는 거지. 그러면 쌤이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냐면, 문제 유형을 알려줬는데, 사실은 문제 유형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생명과학 제시문의 특성을 알려준 거야, 얘들아. 그럼 얘들아, 생명과학 제시문의 특성이 뭘까? 오케이. 1. 첫 번째, 구성 요소의 역할을 알려준다. 이게 생명과학 제시문의 특성 1이었지? 그 다음 얘들아, 두 번째는 구성 요소가 빵 하고 한 방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즉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생명과학 제시문의 특징이었지?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자료가 붙어 있을 때가 되게 많다? 시각 자료가 붙어 있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시각 자료는 거의 대부분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거나 또는 과정의 방법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요렇게 쌤이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제시문도 좀 한번 볼까? 그 다음 제시문에 봐도 여기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똑같지. 얘들아, 얘도 구성 요소들을 말해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말해주는 시각 자료가 나왔다라는 거야. 또 가볼까? 얘도 마찬가지야. 눈의 구성 요소를 말해줬네. 오케이. 그럼 얘들아, 다시 앞으로 가볼까? 앞으로 가보면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는 시각자료가 안 나왔어. 얘는 사실 시각자료로 그리기가 어려웠어. 즉 시각자료를 그려서 중심화제를 보여주기 어려운 애들은 이렇게 시각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추세인데, 요즘 3학년 모의고사들에서는 의도적으로 시각자료를 안 주는 거야. 즉 그리기 어려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리기 쉬운데 안 줘. 왜냐면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거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시각자료를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여기까지? 그렇다면 쌤이랑 다시 원래 하던 제시문으로 돌아왔어. 그럼 이제 쌤이랑 같이 한번 글을 보면, 얘들아 1문단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의 중심 화제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중심 화제를 이미 찾은 거나 마찬가지인 게 여기에 얘가 있었지? 얘가 결국은 중심 화제라는 거야. 근데 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1문단을 보면서 중심 화제를 찾아야 됐어. 얘의 그림은 뭐였냐면 사실은 사구체를 그려놓은 거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사구체를.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우리 1문단으로 가보자. 혈액을 통해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에 사구체를 통해 여과된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 보먼주머니에 담겨있다.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 사구체는 어디에 담겨있다? 보먼주머니 안에 담겨있고 모세혈관이 뭉친 덩어리래. 그럼 결국은 이 글의 중심화제는 뭐였다? 사구체였다. 맞지? 그럼 사구체는 들새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에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새동맥으로 흘려보낸다. 그럼 얘들아, 진짜 중요한 게 선생님은 이렇게 제시문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림을 보는 거야. 왜냐면 중요한 거, 그림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안 돕는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야. 그림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들새동맥으로 혈액이 유입되었대. 맞지? 근데 무엇인가를 통과시키지 않고 날새동맥으로 빠져나간대.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사구체는 들새동맥에서 유입된 혈액 중에서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새동맥으로 흘려보낸대. 그럼 얘들아, 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거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죽는 거잖아. 그치? 혈구나 단백질 같은 애들은 다시 몸으로 들여보내고 나머지 노폐물들 같은 걸 빠져나가기에 뭐로? 소변으로. 이게 바로 사구체의 역할이었던 거야. 그럼 얘들아 다시 가보자.
그리고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 보먼 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빠져나가게 해.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사구체 여과라고 한다. 얘들아, 여기에서 포도당이나 물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사구체 여과라고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겠다라는 거네. 그럼 얘들아, 이 글은 이제 중심 화제를 파악했단 말이야. 사구체 여과의 과정이 중심 화제였다라는 거야. 나중에 쌤이 수업할 일이 있겠지만 이 과정 파악, 이 중심 화제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사구체 여과까지만 하면 중심 화제를 찾은 게 아니야. 항상 거의 대부분 중심 화제는 큰 화제의 작은 화제의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생명과학 제시문은 이 큰 화제는 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작은 화제는 대부분 과정 또는 뭐뭐에서 뭐뭐의 역할 요렇게 중심 화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글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 화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잖아. 결국 얘는 과정을 이해하고 구성 요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생명과학 제시문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자.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막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대. 이게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의 직경 차이. 항상 그림을 같이 가야 돼. 직경 차이가 있었네. 여기선 피가 많이 들어오는데, 혈액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갈 땐 좁으니까 빨리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혈압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이 혈압으로 인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사구체 여과가 될 수 있다. 즉 뭐의 역할? 혈압의 역할. 이게 겁나 중요한 거라고. 쌤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구성 요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의 역할, 얘네들이 뭘 발생하게 만들었다? 혈압을 발생하게 만들었고 얘네들로 인해 사구체 여과가 된다.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구성 요소의 역할이 중요해.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은 혈압, 오케이. 그리고 우리 떠올려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어휘 문제 빼고 마지막 문제가 기억의 이유였지? 이제 얘가 나올 차례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 다음 봐봐. 이에 따라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어 자연히 사구체의 모세혈관에는 다른 신체기관의 모세혈관보다 높은 혈압이 발생한대. 그래서 여과가 이루어진대. 그럼 얘들아, 이 혈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유지가 어렵게 되겠지. 근데 동맥의 혈압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동맥의 혈압이 변한다고 사구체 혈압이 막 변하면 생명 유지가 안 되겠지. 그래서 동맥의 혈압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사구체 혈압은 일정하게 유지된대. 그럼 얘들아, 요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까 그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하지만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쌤 얘기 들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조건 뭐냐면 아직 6번 문제는 거의 시작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들아, 5번 문제를 봐야 되고 7번 문제는 아직 정답의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본 내용을 보면 1번 아직 몰라, 2번 기저막 보먼주머니 아직 몰라, 3번 아직 몰라, 4번 아직 몰라, 오케이. 5번 알아 몰라? 알아. 물이나 포도당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지? 요렇게 지우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니까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고 있대. 사구체막은 모세혈관벽, 기저막, 보먼주머니 4층으로 이루어져. 여기부터가 이제 겁나 중요한 거야. 왜? 세부정보, 생명과학의 세부정보 문제는 요런 구성 요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그럼 이제부터는 정보가 밀집되어 있을 거야. 왜? 요런 애들의 역할을 밀집해서 알려주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 줄 때마다 몇 번 문제와 몇 번 문제로 가냐면 5번 문제와 6번 문제로 가서 선택지를 지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첫 번째, 오케이? 모세혈관 벽 첫 번째 애를 말했다. 가서 확인하는 거야. 여기가 모세혈관이었는데, 맞지? 모세혈관 벽이야, 맞지? 그러면 얘들아, 그 다음 봐봐. 모세혈관 벽은 평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피세포들에는 구멍이 있다. 사구체 여과가 되기 위해서는 혈압이 필요했고, 아무리 혈압이 있어도 날새동맥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투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 사구체 여과가
여과를 위해선 뭐가 있었어야 돼?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멍으로 인해 높은 투과성을 보인대. 그럼 얘들아 구성 요소의 역할 하나 알았다. 우리는 5번과 6번에서 무조건 구멍을 찾아야 돼. 그랬더니 5번을 보니까 구멍 얘기는 없었어. 6번을 보니까 모세혈관 얘기 우리 했잖아. 이때 봐야 되겠지. 오케이.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 얘들아.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보몬주머니 내층 사이에 비세포성 젤라틴층으로 콜라겐과 당, 단백질로 구성된데 기저막은 구성 요소가 또 두 개로 쪼개졌네. 콜라겐은 구조적 강도를 높인대. 여기까지 보면 또 콜라겐 찾으러 가는 거야 얘들아. 콜라겐 나온 선택지가 있었나? 여기 있었네. 4번 선택지 5번에 4번. 기저막은 비세포성 젤라틴, 콜라겐과 당, 단백질 완벽하게 맞네. 오케이.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나머지 선택지를 빠르게 봤더니 없네. 다시 돌아가야 돼.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보면 당 단백질은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의 여과를 억제한다. 왜일까? 얘들아 우리 1문단에서 단백질을 여과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단백질이 겁나 작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작으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못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거야. 한번 보자. 이는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은 무슨 전하를 띈대? 음전하를 띈대. 당 단백질 역시 무슨 전하를 띈대 얘들아? 음전하를 띈대. 야 그러면 당 단백질의 역할이 뭐였어? 단백질을 못 나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당 단백질과 알부민 같이 작은 단백질은 서로 둘 다 같은 전하를 띄는 거야? 다른 전하를 띄는 거야? 같은 전하를 띄었네. 그러니까 1번 선택지로 바로 가보자. 알부민 얘기 나왔어. 작은 단백질이 기저막의 당 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띨까? 같은 전하를 띨까? 같은 전하를 띄기 때문에 여과가 억제되는 거야. 5번의 정답은 완벽하게 몇 번이 되는 상황이야? 1번이 되는 상황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럴 때 6번의 나머지 선택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모든 문제가 다 구성 요소의 역할을 물어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바를 확인하면 실제 여과 계속 나왔네. 그럼 얘들아 얘는 결국 뭐가 나올 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실제 여과합이 나올 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여기는 쌤이 패스할게. 그 다음 보자. 한편 하고 화제를 전환했어. 물론 큰 화제는 사구체 여과의 과정이야. 사구체 여과의 과정이라는 건 불변의 화제인데 일단 이 안에서 세부 화제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사구체 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이 문단에서 사구체 여과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힘이 필요했는데 걔가 들새동맥과 날새동맥의 직경 차이로 인한 혈압이었지. 그럼 얘들아 얘는 억제하는 압력은 혈압이랑은 같은 방향이었던 거야? 다른 방향이었던 거야? 다른 방향이었던 거지. 이럴 때 그림으로 가보면 여기에는 요렇게 작용하는 건 요렇게 구멍을 통과하게 작용하는 혈압이 있겠지. 반면에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은 반대 방향의 압력이 되겠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혈액 속에 다시 돌아왔어. 혈액 속에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과되지 않고 사구체 모세혈관 내에 존재하고 보먼주머니 내강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단백질 못 빠져나갔잖아. 여기에 단백질 농도가 높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단백질 농도가 크대. 오케이? 그러면 그 결과 보먼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의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려는 삼투압이 발생하게 돼. 즉 여기로 들어오는 물이지. 물 맞지? 물이 이쪽으로 사구체 내부로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이를 뭐라고 하는 거야? 혈장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혈장교질 삼투압은 혈압이랑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으로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었던 거지. 그리고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한대. 이 압력은 보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 모세혈관 쪽으로 작용해. 여과를 방해한대. 얘들아 그럼 결론은 쌤이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단백질 농도 차이로 인해서 혈장교질 삼투압이 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네. 이게 1이야. 억제하는 압력 1. 여기 정리했어. 여과액에 의한 보먼주머니 압도 발생했는데 얘도 사구체 내부로 향하고 있는 압력이었어. 얘네 둘은 결국은 여과를 뭐 하는 거야? 억제하는 압력인 거야. 여러분들 문제 풀면 내가 볼 때 얘네 둘의 방향을 잘못 생각한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야.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사구체의 실제 여과압이야. 요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절대 아니야. 아무튼 다시 돌아와 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과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 여기서 어렵게 만든 건 이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이 혈압인데 여기서는 한 번 더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혈압이 언급됐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혈압이 언급되지 않았다 보니까 오히려 얘는 빼고, 맞지? 혈장 교질 삼투압이랑 보먼주머니 수압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착각을 하게 돼서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실제 여과압은 결국 혈압에서 얘네 둘을 빼야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 다 푼 거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네. 얘들아, 그럼 쌤이랑 같이 보자. 혈압이 자가 조절 기능의 훼손으로 감소하면 실제 여과압이 감소한다. 당연하지. 왜? 혈압이 감소하면 당연히 우리 혈압에서 얘네들을 빼야 되지. 혈압이 감소하면 당연히 실제 여과압은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다.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물리에서 겁나 많이 나왔지. 얘들아, 물리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 제시문에서 이런 대상 간의 관계와 공식은 겁나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어떤 제시문이든 대상 간의 관계는 중요한 정보인 거야. 그러면 3번 선택지 보자. 나에 도달하는 여과액이 감소하면 실제 여과압이 증가한다. 얘들아, 나에 도달하는 여과액은 결국은 빼야 되는 애지? 그러면 혈압에서 얘네들을 빼야 되는데 얘네들이 감소하면 당연히 실제 여과압은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것이 되겠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나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발생한 수압은 보먼주머니 수압이네. 맞지? 보먼주머니 수압은 가의 혈압과 반대 방향. 완벽하게 맞지? 5번. 가와 나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해. 얘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었어. 맞지? 그러면 실제 여과압은 감소할까? 증가할까? 얘는 빼야 되는 값인데 얘가 감소했다라는 건 결국은 실제 여과압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완벽하게 몇 번이었던 거야? 5번이 됐던 거지. 얘들아, 이해됐지? 쌤이 어떻게 푸는지 잘 봤지? 좋습니다. 그 다음 얘들아, 7번. 기억의 이유만 이제 찾으면 되는데 얘는 진짜 1도 아니야. 이 자가 조절은 주로 들새동맥의 직경을 조절한대. 얘가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하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나 보네. 그래서 사구체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말할 수 있네. 그렇다면 얘들아, 당연히 7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추론해야 될 내용을 머리에 넣었으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었다. 얘들아, 그러면 쌤이랑 같이 처음으로 생물 제시문을 해봤는데 아마 엄청 어려웠을 거고 쌤이 볼 때 5번 정도는 잘 맞췄을 거고 7번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야. 우리 1등급 반 두 반들은. 근데 쌤이 볼 때 6번 문제는 틀린 문제가 틀린 아이들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해. 쌤이 어떻게 풀었는지 잘 기억하고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퀴즈 냈지. 퀴즈 뭐였어? 2가지였지. 퀴즈 2가지에 대한 대답을 쌤한테 꼭 문자나 카톡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